사주와 취업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사절의 1절에서 정관격의 경우 주요 논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공부를 했고요. 2절에서는 정관격의 경우 그렇다면 어떤 운이 길하고 흉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일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흔히요 이 정관격의 경우 재성은 정관과 유정하기 때문에 주로 길할 것이고 또 반면에 편관은 관살 혼접이 되면 무정하기 때문에 흉할 것이다. 등 이렇게 막연하게 설명하는 경우 또 그렇게 대부분 공부를 하죠. 상관운이 오면은 상관경관이 돼서 흉할 것이다. 이렇게 각각의 식신운이 오면 유정하다 무정하다 비거운이 오면은 유정하다 무정하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구체적인 이런 사주를 보고 이 사주가 언제 길하고 흉한지 그걸 찾아내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솔루션, 구체적인 그 해법을 도출하는데 예, 정관격의 경우 재성은 유정하고 등등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이 자평진전에서는 어느 운이 길하고 흉한지를 알아보는 방법을 이렇게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정관격이 재성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또 두 번째는요, 정관격이 재성만을 사용하는 경우,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 세 번째는 정관격이요, 인성을 사용하든지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네 번째는 정관격이 이렇게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게 대부분 식상이라고 하지 않고 정관격에서는 이렇게 상식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 상관이 정관을 해하는, 극하는 살상력이 이 식신에 비해서 상관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 경관, 식신보다 상관이 정관격에게 더 해롭기 때문에 이렇게 상관을 먼저 표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정관격이 상관과 식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 즉 정관에게 결코 이롭지 않죠. 식신도 정관을 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극거나 허거나 양간의 경우는 식신이 정관과 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 입장에서는 합으로 묶이는 경우가 되는 거죠. 합으로 제한을 받는다. 통제를 받는다. 그래서요, 상관이든 식신이든 간에 정관에게 이를 바가 없는 경우죠. 그런데 인성으로서 이 상관이나 식신을 극해서 통제 관리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어떤 운이 길하고 흉한지를 알아보겠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정관이 이렇게 칠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죠. 이른바 관살 혼잡의 경우. 이렇게 정관격의 이 자평진전에서는 이 정관격의 취운, 즉 어느 운이 길한 운이고 흉한 운인지를 알아보는 그 방법을 그냥 막연하게 정관과 재성은 유정하고 정관과 칠살은 무정하고 등등 이렇게 각각의 십성을 정관과 대비시켜 가지고 유정하다 무정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운이 길하다 흉하다 그것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주를 통변을 할 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심해춘 선생은 이 정관격의 경우도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각각의 운의 그 흉을 그 공부를 해야 된다. 접근 방법 자체가 다르죠.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 격보 공부를 하고 어느 운이 길하다 흉하다, 즉 이 취운을 알아볼 때 이 자평진전 원문을 읽어보지 않고 그냥 자평진전의 그 격국의 고처, 즉 유정, 무정이죠. 유정하고 유력하면은
격국의 크리스가 높다고 하죠. 즉 사주의 그릇이 크다고 그러죠. 그 논리에 의해서 이 운도 판단을 하는 방식으로 정관격에서 재성이 오면 좋고 뭐 칠살이 오면은 뭐 관살이 혼잡해서 안 좋고 등등 나머지 십성을 대조하는 게 모두 원국의 사주의 그 그릇의 크기를 즉 원국의 격국의 그 클래스가 등급이 높으면 즉 격국이 높은 경우 즉 원국이 유정하고 유력하면요 그 원국의 등급이 높은 경우죠. 그런 경우와 또 원국 이제 반면에 무정하거나 무력하면은 그 원국의 격국이 낮은 경우죠. 즉 사주의 그릇이 작은 경우죠. 그것을 그대로 이 치운을 알아보는, 즉, 어느 운이 길한 운이고 흉한 운인지를 알아보는데도 그대로 원국의 격국의 고절을 그 판단하는 그 방법을 치운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그 선생님들이 가리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관격의 경우, 뭐, 재성운이 오면 길한에 칠사름이 오면 흉하네 이렇게 하는 게 그 단편적인 그 설명입니다. 예, 그래서 심희춘 선생은 길한 운인지 흉한 운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격의 경우 5개의 카테고리, 즉 범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정확하게 그 기운과 흉운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 대부분 선생님들이 가리키는 정관격의 경우 정관격과 재성의 관계, 정관격과 인성의 관계, 상관의 관계 이것은 격국의 성패에 관계된 것이거든요. 그것은 원국 자체를 주로 평가할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래서요, 이 을목이양반의 이 사주의 그릇이 얼마나 되냐? 사주의 등급이 높은 좋은 사주냐 나쁜 사주냐를 판단을 할 때 격국의 고절을 가지고 즉 격이 완성이 됐느냐 성격이 됐느냐 또는 파격이 됐느냐를 가지고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 사주 원국에 즉 이 8글자의 을목 이 사주의 주인인 이 을목 이양반의 부기의 등급이 여기 8글자 내에 체현되어 있습니다. 8글자 내에 이 사주가 좋은 사주에 해당하는지 나쁜 사주에 해당하는지가 이미 체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알아볼 때 사주의 등급을 가지고 즉 사주의 고저 즉 격국의 성패를 가지고 알아보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봤을 때 그렇게 알아본다면 요 사주로 보면은 우선 격을 차지하죠. 격을 찾을 때 대부분 신월에 임수가 투관이 돼서 중기가 투관이 돼서 이 사주는 인성격이라고 인수격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죠. 그러나 자평진전 원문을 보면은요, 요 사주의 경우는 이 재성이 이 관을 생해서 이렇게 임수가 그 어, 격을 결정하는 인성격이 아니라 즉 인수격이 아니라 재생관을 해서 여전히 정관격이라는 얘기죠. 정관격. 격국을 찾는 그 첫 단추부터 대부분 선생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정관격으로 찾았으면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정관격이 재성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 공부한 거죠. 이 재성과 인성을 모두 함께 사용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사주는 함께 사용하면은 이 제극인을 하지 않아야 인성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모토가 을목에게 가로막혀서 이 인성을 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는 인성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재성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은 을목 이 양반은요. 재물도 있게 되는 거고 일종의 결재권이나 문서나 이런 인성도 좋게 작용하는 게 있죠.
또 정관도 이 사주는 그래서 정관이 이렇게 같이 있고 그래서 이 정관운이 좋죠. 예, 거기다 대고 재성으로부터 생을 받아서 정관이 결코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관격에서 정관의 동태와 나의 동태를 살펴서 정관이 강한지 나의 세력이 강한지를 알아보라 그랬죠. 그래서요. 정관의 세력이 강하면은 정관이 세력이 강하다는 얘기는 내가 약하다는 얘기와 같은 거죠. 이 사주의 경우는 일간과 정관의 동태를 살펴보니 정관의 세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게. 이거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수가는 안 됐지만 그 월령의 본기가 경금인데요. 경금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신과 여기 신이 녹에 해당하죠. 그리고요. 이 경금 입장에서는 자기 계절을 또 얻었어요. 그리고 사화에서 장생을 얻었죠. 그래서 이게 경금 세력이 즉 관이 힘이 막강합니다. 거기다 대고 재성도요. 사화에서 록을 얻었고 인에서 장생을 얻었어요. 이 강력한 재성으로부터 생을 받는다는 얘기죠. 정관 자신도 록과 장생, 록 이렇게 얻어가지고 정관 자체가 강한 데다 대고 재성도 장생과 록을 얻은 재성으로부터 생까지 받으니까요. 나의 반대 진영이 이게 재관인인데요. 요 세 가지가 재관인이 나의 반대 진영입니다. 재성은 내가 극하는 것이지만 이 정관을 생하는 것이니까요. 진영 논리로 보면은 재성이 나의 반대 진영이에요. 그리고 인성은요. 흔히 인성은 나를 생해주니까 내 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정관을 보호하는 측면이 이 인성에게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 정관은 식신이나 상관으로부터 극을 받으면 약화가 되는데 이 인성이 식신이나 상관을 극해서 통제 관리함으로써 정관이 보호받게 되는 거죠. 인성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이 그런 측면에서 진영 논리로 치면은 나와 이 재관이는 반대 진영에 있다고 흔히들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 진영은 이름 자체가 이렇게 정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나 인성은요, 양면적, 이중적 지위가 있죠. 정관을 보호해준다는 측면에서는 나의 반대 진영이죠. 나의 반대 진영이 이 관살인데, 이 관살을 이 인성이 보호해주는 거죠. 식상을 통제 관리함으로써 관살을 보호해줘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인성이 나의 반대 진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 인성이 이 관살의 힘을 설계해주고 and 나를 생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이 나의 측면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거죠. 이 대부분 이 인성의 지위를 나를 생해주니까 내 편이다 여기에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은요 양면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인성은 이 관살을 보호해주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관살을 보호해주는 측면과 나를 생해주고 있는 측면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정편으로 나와 이렇게 구별이 돼 있다는 것은 나의 반대 진영임을 전제로 이렇게 정편을 이렇게 나눠진 것이죠. 즉, 관살을 보호해주는 측면이 있다. 그런 의미로 되어 있고요. 그, 그러면은 이 재관인이 나의 반대 진영인데 반대 진영을 대표하는 것이 이 관살이에요. 그러면 이 관살에 있어서 관살의 반대 진영은 자기가 극하는 내가 극하는 이 재성이 내 입장에서 상대방 진영이기 때문에 관살의 입장에서 자기가 극하는 비겁도 상대방 진영이라는 거죠. 그러면 관살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은 비교는 내 진영이라는 거죠. 또 관살 입장에서 식신과 상관은 자기들을 극하는 거니까 반대 진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관살 입장에서 보면은 나와, 즉, 비견 겁재와 식신 상관이 같은 세력으로 돼 있는 거죠. 진영 논리를 따질 때요. 그래서 정관격에 있어서 정관격이 재성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이 지난 영상에서 공부를 했죠. 정관의 동태와 나의 동태를 살펴서 이렇게 정관이 여기서는 지금 정관이 장생을 얻고 록을 얻었고 정관이 강원데다 대고 또 재성으로부터 재성도 보통 재성이 아니라 장생과 록을 얻고 있는 재성으로부터 생까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이게 정관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얘가 강하다는 얘기는 진영 논리, 시소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방이 더 무거운 거죠. 내가 가볍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 이 사주는 일종의 정관이 중하고 일간이 조금 약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운과 그 비겁 운이 기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이 사주는 거꾸로 이렇게 토가 이렇게 또 신금은요. 수토동법으로도 보면은 보통 이렇게 천간의 글자는 보통 화토동법으로만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나 천간 글자는 수토동법과 화토동법을 같이 봅니다. 왜 그러느냐? 토는 토의 계절은 없죠. 그래서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요. 수토동법 그걸 감안을 하면은 이 신에서 장생을 역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일간이 굉장히 강합니다. 반면에 관의 동태를 보면은 인성은 이렇게 정유합으로 묶여 있고요. 얘가 그리고 관이 이렇게 묘신 합을 당해가지고 지장간끼리 암합을 하죠. 그래서 을목이 묶여버렸어요. 뿌리가 약한 거죠. 거기다 대고 술미형으로서 역시 그 술토 속에 있는 신금이 여기 을목 뿌리를 극해가지고 뿌리가 뽑힌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간여지동으로 강력할 것 같으나 묘미 또 합을 해가지고 강할 것 같으나 이 을목이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관이 이른바 고관무부가 되는 거죠. 외로운 관리에게 도와주는 이도 없다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정관의 동체와 일간의 동태를 비교해 보니까 일간이 훨씬 강하더라. 일간이 훨씬 강하다는 얘기는 정관이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정관이 약하니까 재성이 오면 좋죠. 재성운이나 관살운이 오면 좋은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해야만 이 사주 통변이 정확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요. 사주 위에 그릇의 크기, 즉 을목 이 양반이 얼마나 돈이 있고 권력을 얻을 것인가. 그것은 원칙적으로 이 사주 8글자 내에서 그 부와 기의 정도가 아, 체현되어 있습니다. 즉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사주는 정관격으로서 관에 힘이 막 있고 재성도 좋고 인성도 역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른바 사주의 등급이 크다. 반면에 이 사주는 재와 인성이 재성과 인성이 있으나 이렇게 합으로 합반이 돼서 이 재성과 이 인성과 아, 이 인성과 재성을 모두 사용할 수가 없게 돼서 고관무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의 크기가 이 사주는 굉장히 큰데 비해서 여기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 재성도 마찬가지죠. 이 현재 이 지장과 임수를 가지고 있으나 이렇게 천간과 지지를 놓고 보면은 지지는 정한 상태로 작동을 않죠. 쓰임을 기다리는 거죠. 언제 그 쓰임을 드러내느냐면요. 이렇게 천간으로 투 됐을 때 그 작동을 하게 되는데 투 됐는데 이렇게 합으로 합반 기반으로 묶여버린 거죠. 그러면 이 사주본은 재와 간의 크기가
이 사주와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거죠. 글쎄요. 이 사주든 지난 영상에 있어서 재와 환을 동시에 사용을 하는 사주의 경우 일간의 동태와 정간의 동태를 살펴서 일간이 강하면은 일간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정관이 약하다는 것이니까 약한 것을 보완해 주어야 좋다는 거죠. 재로 생해주든지 관살 운이 와야 기운이 되는 거죠. 반면에 내가 강한데 다시 인성 운이 왔다. 그러면은 이제 안 좋게 되는 거죠. 식상운도 어, 재성이 있다면은 식상운도 괜찮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판단을 해야 이 정확하게 정관격의 취운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정관격이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와 정관격에서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걸 공부를 할 텐데요.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은 정관격이 인성을 사용하는 경우, 여기처럼 인성을 사용하는 경우와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설명을 해야 논리적일 것 같은데, 먼저 재와 인성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재성을 사용하고, 인성을 사용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일간의 동태와 일간과 정관의 동태를 살펴서 누가 그 힘이 강한지에 따라서 그 운의 향방이 운이 어느 운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본다는 거 얘기 접근을 했죠.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한 것은 따로따로 이렇게 여기는 재성을 사용하고 인성을 사용하고 이 논리와 동일하게 정확하게 같다는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본질을 엑기스를 먼저 결론을 선언해 놓고 이거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거죠. 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예시라고 이거는. 그래서요. 오늘은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와 인성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데 헛갈려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요. 예, 이게 이제 설상공의 사주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경우죠. 이런 경우가 재성과 인성을 모두 함께 사용하는 경우죠. 그래서 제극인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주는 정관은 세력이 강하고 강원되고 재성으로부터 그 재성도 보통 재성이 아니라 장생과禄을 얻어서 막강한 힘이 있는 재성으로부터 생을 받기 때문에 정관격이다. 이렇게 인수가 투관됐다고 해서 인수격이 아니란 얘기죠. 이것은 가급적 자평진전에서는 격은 팔자용신 정구원령 전적으로 원령의 본기에서 찾아야 된다. 그것을 자평진전 2권에서 이야기한 건데 그걸 존중하겠다는 거죠. 이게 원칙이고 이게 중기가 투관된 거 이것이 일종의 예외예요. 예외. 그래서 원칙에 충실해서 격을 잡은 거죠. 그래서 정관이 강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인성운이나 비겁운이 와야 좋다. 그 말씀을 드렸죠. 내가 정관보다 약하니 내가 약하죠. 그래서 인성이나 비겁운이 오야 길하다. 그런데 이 양반이 지난번에 지난 영상에 술운이 오면은 재성운이 온다고 그랬죠. 술운이 오면은 무토가 힘이 생겼지만 제극인을 못 온다고 그랬죠. 반면에요. 토운이 오면은 연간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무운이 오면은 이 인성을 토국수를 했기 때문에 이 인성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고 그랬죠.
동일한 토운인데요. 술토도 토죠. 술토의 아, 그 음양 오행을 결정하는 것은 술토의 지장간의 본기가 무토예요. 지장간의 본기에 의해서 술토의 음양 오행이 결정되거든요. 술토가 왔을 때는 좋아요. 이렇게 재성이 와가지고 더 관을 생해주기 때문에요. 그런데 같은 토인 무토가 이게 술운이 오면은 좋은데 무운이 오면 무토운이 오면은 인성이 토국수를 받아가지고 극을 당해서 일간이 신약한데 이 정관보도 약한데 생을 받아야 되는데 생을 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무운이 술토운은 승승장구했는데 무운이 오면은 안 좋다. 그리고 무인 대운에 이 양반이 아마 죽었을 것이다. 인대운이 오면은 시의 인과 인신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설상공 이 양반이 무인 대운에 아마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하고 선생이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타당한 것이죠. 예. 그런 논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정관이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아,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 정관격이 재성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와 같다. 같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게 먼저 결론을 내놓고 그거에 하나의 그 예시, 정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거에 하나의 예시다. 그래서요, 정관 자평진영 원문의 내용을 보면은 자평진의 그 정관격이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 운에서 보십시오. 정관에서 재성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일응, 정관이 재성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정관이 있으면은 일응 그 정관의 세력이 클 가능성이 큰 거죠. 얘가 관이 크면은요, 상대적으로 내가 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운에서는 인수운이나 신앙운이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정관으로부터 재성으로부터 상을 받으면은 나와 정관의 동태를 그 비교를 했을 때 정관이 생을 받으면은 정관이 더 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관이 강하다는 얘기는 내가 약하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성운이나 비겁운이 좋다는 얘기죠. 이게 그 얘기죠. 그래서요. 식상운은 아주 극혐, 아주 싫어한다는 얘기죠. 매우 싫어한다. 왜 그러느냐? 정관이 재성의 힘을 생을 받아서 강한데 정관이 강하다는 얘기는 내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약하다는 얘기는 정관으로부터 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 대고 식상을 보면은 내 입장에서는 내가 힘들고 약한데 극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내 기운을 빼가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힘들어 죽겠는데 대고 내가 기운을 빼가는 일이 있으니까 이른바 극설교과라고 이 관으로부터 극도 받고 식상으로부터 설도 당해서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매우 싫어한다. 그 얘기죠. 만약 신앙하면은 내가 왕하면 그 얘기는 뭐죠? 내가 왕하다는 얘기는 정관이 약하면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왕하면은 쟤는 가볍고 관이 약하다는 얘기죠. 내가 왕하다 이꼬로 얘가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가볍고 이 쟤도 그렇게 도와주는 힘이 미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그 우운을 보면은 재성운이나 관운이 좋다는 얘기죠. 내가 신앙하다는 얘기는 재성운이나 관운이 와야 좋다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논리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정관격이 재성운이나 재성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간의 동태와 정관의 동태를 살펴서 누가 힘이 센지에 따라서 그 운이 어느 운이 길하고 흉한지가 결정된다고 그랬죠. 정관격이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도 동일하죠. 이렇게 일간의 동태가 약한 경우냐, 일간의 동태가 강한 경우냐, 일간이 약한 경우냐,
어, 일간이 왕한 경우냐? 일간이 왕하다는 얘기는 어, 정관이 약하다는 얘기죠. 정관이 약하니까 재성운이나 관운이 좋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모두 재성과 인성을 사용하는 경우 일간과 정관의 동체를 확인을 하는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거의 예시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재성을 사용하거나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래서 보통 정관격이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 인성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설명하고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이게 이제 설명으로는 타당한데 이게 아주 결론을 내놓고 원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예시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크게 봐서는 여기 범주에 다 속하게 된다는 거죠. 즉 치윤을 볼 때 얘네들도 일간의 동태와 정관의 동태를 살펴서 치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돼 있죠. 곰곰이 뜯어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일간이 굉장히 강하죠. 일간이요. 반면에 이 관살이 약하다고 그랬죠. 정관이. 이렇게 암압을 당해서 뿌리가 상했고 술미형으로 신금 여기 술도 중에 신금으로부터 을목이 극을 받아서 뿌리가 없는 경우예요. 그리고 이 인성도 정화한테 합을 당해가지고 도와줄 수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 고관무부다. 그래서 이 사주는 재운이나 관운이 오면 좋은 거죠. 재운이나 이게 이제 다 20년 이게 이제 재운에 해당하죠. 그래서 아주 기운이 되는 것이죠. 논리가 이게 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관기억이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저평진전 평주 설화고 선생의 설명을 보면요. 정관기억이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어, 일간이 신앙한 것인지 신약한지를 나누어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두 경우, 즉 일간이 신앙한 경우와 신약한 경우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같지가 않다.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 정관격에서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 신강한지 신약한지를 나눠서 봐야 된다. 여기서 신강 신약이라고 했는데 꼭 신강 그것뿐만 아니라 정관이 약한지 강한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즉 나와 정관은 반대 진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 진영에 반대 진영이 약하면 내가 강하다는 얘기고 상대적이죠. 내가 강하다는 얘기는 반대 진영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역식으로 하면은 이것이 대대관계라고 합니다. 주역이야말로 음양학이죠. 상대가 약하다 이꼴 내가 강하다와 같은 거죠. 그래서요. 내가 약하면은 인수운이나 신왕운이 좋다는 거죠. 내가 약하면 즉 정관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면 인성으로서 내가 상을 받든지 비겁으로부터 내가 힘을 도움을 받든지 이게 좋다는 얘기죠. 또 내가 약하다는 얘기는 정관이 강하다는 얘기니까요. 인성이 와야 정관의 힘을 설계해서 힘을 보강받은 인성으로서 나를 생해줘야 더 좋은 거죠. 그래서요. 이게 평진정과 접천수가 만나게 되는 점이 이 치운 파트에서 주로 만나게 됩니다. 물론 원곡 자체를 볼 때 천수에서는 중화의 원리에 기반해서 생극자를 해석을 해주죠. 적천수든 자평진전이든 모두 신살, 이런 백호, 괴강 뭐 이런 거 다 사용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또 묘구는 형충으로 열어야 된다. 이런 것은 다 잘못된 이론이다. 적천수 설하고 선생, 임철주 선생, 또 심해천 선생 모두 묘고 형충은 묘고는 형충으로 열어야 된다. 그거 맞지 않다. 또 신살, 백호, 개강, 원진, 뭐 상문 이런 거 천을기인 그거 다 불필요 쓸데리 없는 얘기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주 오행의 생극자화다. 그래서 원국을 볼 때도 생극자화를 보죠.
원국을 볼 때 적천수와 자평진전의 차이는 자평진전은 격국을 위주로 삼국지화를 본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요. 우군의 파트에서 이렇게 정관의 동태와 나의 동태를 확인을 해서 그 어느 운이 좋고 나쁘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치유운에 있어서 상당히 이 자평진전 입장에서는 미세 조정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자평진전과 적천수가 서로 만나는 지점이라고 할까요? 그래야 적천수의 고수든 자평진전의 고수든 이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아, 이 사주는 좋은 사주입니다. 라고 동일하게 나올 가능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 올해 이 양반은 어떤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이 운까지를 감안해서 봐야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자평진전도 검증된 고서고요. 적천수도 검증된 고서기 때문에 이 운 파티에서 양자가 일종의 그 수렴하는 컨버전스가 일어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정강기억이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신강 신약으로 나누어서 봐야 되고 왜 그러냐면 이 양자가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신약하면은 즉 신약하면은 즉 정관의 기세가 세력이 세면은 인성이나 신앙하는 운이 좋다는 얘기죠. 여기는 정관의 기운이 세죠. 그래서 인성운이나 비겁운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비운이라고 하는 거죠. 비 그러면 이제 겁재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식상운이 오면은 아주 나쁘다. 아주 극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주 싫다. 왜 그러냐? 정관이 나에 비해서 세서 어차피 내가 극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힘든 상황인데 힘들어서 인성으로부터 생을 받거나 비겁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데 내 기운을 빼가는 식상 운이 왔다. 그러면은 극과 설이 서로 교차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상 운은 굉장히 싫어하게 된다. 신앙하면은 일간이 이제 이런 경우죠. 내가 힘이 세다는 얘기는 정관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재성이나 관운이 와야 좋죠. 예, 이렇게 재성운이 오면 그러면은 재화 관운을 즐거워한다. 그러면 이런 때 칠사로운이 오면 어떠냐? 그러면은 정관격이 이렇게 천간으로 투과를 했을 때 칠살운이 만약에 신금운이 왔다. 여기서 이제 칠살이면 간목운이죠. 그러면 이제 관살이 혼잡되면 파격입니다. 안 좋은 거죠, 이게. 예, 그건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왕하면은 즉 정관이 약하면은 여기서 정관이 약해서 이제 고관무부라고 했죠. 외로운 관리에게 도와주는 이가 없다. 그래서 이때는 재운이나 관운이 와야 된다. 칠살운, 즉 간목운이 오면은 안 합격이 되죠. 그 얘기죠. 그래서 정관격에서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위에 있는 두 개의 사주를 보면은 분명해진다는 거죠. 논리가 어때요? 이것과 지금 100% 싱크로율이 이게 똑같아요. 정관격이 재성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나 재성만을 사용하는 경우나 지금 설명이 같아요. 그것은 이 진영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재성 논리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기에 재성을 여기에 천간에 재성만 있고 인성을 없애야 되고 어, 여기는 여기도 다 둘 다 재성이고 이게 정관이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 이게 심선생이요. 자평진전의 원문에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놓은 경우가 없어요. 예를. 그래서 선하고 선생이 요 사주들을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요 사주를. 그리고 선하고 선생도 대가 중에 대가이기 때문에 아, 정관격에서 재성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나 이렇게 말로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나
그 정관격의 스트럭처, 이 구조, 패러다임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시를 이렇게 이제 들은 거죠. 이 논리의 입각에서 보면은 아주 정확해지는 거죠. 여기에 무슨 정관인데 아까 여기서 토 오면은 아까 술토공은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토생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재성이 더 강해지고 그런데 무토운이 오면 무토도 재성인데요. 그러면 이게 인성이 극을 받아서 안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관격의 경우 재성하고는 유정하고 또 뭐 칠살하고는 무정하기 때문에 아, 재성운이 오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주를 거꾸로 보는 거죠. 술토는 좋았는데 무토는 아주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생이 정관격에 뭐 재성이 오면 유정이네 무정이네 그거는 하나의 편린을 한 조각 나뭇잎알이 하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공부는 하지 마시라. 그래서 실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원문에 답이 있다. 소생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실력을 쌓는데 굉장히 한문이라 어려운 것 같으나 우보가 속보라고 그랬어요. 천천히 가지만 나중에 실력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더 훨씬 그 첩경 지름길이 되는 거죠. 원문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소생이 타인들을 뭐 존중하지 않아서 그 논쟁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논쟁에 실익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이런 공부를 안 하신 분하고 논쟁을 해서 배울 게 없어요. 이 원문 공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곱씹어서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실력이 늘게 돼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뭐 정관기억에는 뭐 재성운이 오면 뭐 유정하기 때문에 좋고 아까 얘기했죠. 술토가 다 재성인데 술토는 좋았는데 무토는 아주 흉하게 되는 거죠. 이거 뭘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관기억이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 그걸 이번 영상에서 정관격이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와 정관격이 인성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된 관계로 정관격이 인성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